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다리 붓고 복수 차면 이 질병을 의심해봐라 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심부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장의 가장 큰 역할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순환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심부전입니다. 이 심부전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심장이 딱딱해져서, 즉 심장은 아시다시피 혈액을 받기 위해서 이완을 하고요.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맥에서 이완을 하고 동맥에서 수축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심장이 딱딱해져서, 즉 이 뭐랄까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장 자체 근육들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고무공, 어떻게 고무 같은 걸 누르고 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심부전의 발생원인 앞서 말씀드린 것 심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누면 심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라고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우리가 다 아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심장 질환은 부정맥, 판막 질환, 심근병증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데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은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일단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자,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혈액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망한 걸 뭘로 판단하느냐? 뇌가 멈춘 거냐? 뇌가 죽은 거냐? 또는 심장이 멈춘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의사가 혈액을 제대로 몸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다 연결이 돼 있겠죠. 무튼 혈액은요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라면 당연히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일단 당연히 숨이 가빠지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걸을 때뿐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걸레질 할 때도 수시로 숨이 찬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이 호흡이 곤란한 게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자주 깨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산소가 결핍되니까 우리가 산소 결핍된다.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답답하면서 나중에 피로감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인 피로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다리가 붓느냐? 당연히 혈액과 수분이 원활하게 이렇게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서 있지 않습니까? 잘 때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데 이때 하체에 혈액이나 수분이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과 발목이 자주 붓는 거죠. 그랬다가 당연히 잘 때 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몰려있던 그러한 것들이 가슴 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밤중에 소변을 누게 자꾸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장으로 이걸 배출하려고 우리 몸이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더 심해지면, 즉 하지부종이 계속되면은 간이나 비장이 커져서 복부가 팽창하고 하거나 또는 복수가 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심부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침이 밤에 심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베개를 여러 개 괴어야만 덜하다. 즉 상체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누워있을 때 이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이거는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빨리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심장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즉 병원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초기에 질병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 심장 관련 질환들은 정말 초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빨리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는 통상 이제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초기에는요. 근데 초기부터 약물을 4-5개나 먹는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도 의미하고 초기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 질병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약 중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 약제가 이뇨제라고 합니다. 이 이뇨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소금과 수분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배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몸에 쌓이죠. 그럼 몸무게가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혈액이나 수분, 그러니까 혈액이나 그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호흡곤란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갑자기 찾는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이 호흡곤란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소변을 보고 몸무게를 체크하는데 1kg 이상 늘어났다. 그럼 얼른 병원을 찾아서 검사받고 의사와 상의를 하고 이걸 약을 조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kg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또한 같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신부전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식단 조절이고 운동입니다. 뭐 어떤 질병인 이 두 가지는 빠질 수가 없는데 일단 저염식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우리가 암보험을 팔기 위해서는 암보험 상품을 공부해야 되기도 하지만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 이제 니즈 환기를 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니즈 환기가 된 고객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고객, 니즈 환기가 좀 낮은 고객, 즉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는 니즈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는 상품 공부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질병에 대한 공부, 질병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질병에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고객님에게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붓는다, 왜 붓느냐, 뭐 혈액과 수분이 하체에 몰려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대 질환에 대한 업셀링을 권유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한다라면 좀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계약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고객님의 보장 자산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정보에 대한 거, 질병의 정보에 대한 것들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일즈의 그 효율을 높이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